중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동포 TV입니다. 中国同胞们大家好，这里是大韩民国서울 중국동포电视台. 우리나라 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어른들, 나이 드신 부모님 가운데 몸져 누워서 오래 앓고 있으면 그 병 수발 들기가 아주 고생스럽다 그 뜻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라도 편찮아서 병이 들어서 누워 계시면 그 자녀들, 친척들이 그 간병하고 돌보느라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고 또 출산율이 매우 낮아 인구 문제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 병들고 또 몸이 아프고 다친 이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간병인, 이 간병인들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간병인들의 90%가 중국 동포라고 합니다. 중국 동포 간병인들의 그 평균적인 연령은 60세 이상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령의 간병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간병인을 보는 그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간병인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알면 간병을 하는 중국 동포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좀 더 이야기하면 피눈물 정도까지 흘리면서 하루하루 전쟁하듯이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들의 삶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H2 비자로 들어왔다가 2007년부터 간병 일을 하는 동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째 간병 일을 하는 중국 동포 임모 씨의 하루는 어떻게 보낼까요? 24시간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못하고. 이 간병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양병원, 또 병원 혹은 가정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들을 돌보고 식사, 목욕, 대소변 수발, 산책, 동행,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이 환자와 온종일 함께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환자가 깨면 같이 깨고 이런 것이 간병입니다. 이 중국 동포 임모 씨는 한창 바쁠 때는 1년에 환자 100명을 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환자를 100명 1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을 간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모 씨는 환자가 자해하거나 다치면 간병인들에게 책임이 돌아오니까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치매 노인 등 예민한 환자가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다. 이것이 간병인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연변에서 온 박모 씨는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가 대부분이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암 환자들 또는 골절된 환자들, 이런 노인들이 다 이런 요양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5명 내지 6명을 혼자서 돌봐야 된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 박모 씨의 하루 일과를 보면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환자들의 침대를 정리하고 밤새 더러워진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양치, 칫솔질을 해주고 또 세안, 얼굴을 씻겨줍니다. 혼자서 5, 6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다 앉히고 밑도 씻깁니다. 가래가 있는 환자는 석션, 즉 가래 뽑는 기계로 가래를 뽑아주고, 음식을 못 먹는 환자에게는 하루 4번 이 코에 달린 줄로 이 유동식, 흐르는 음식을 또 주입하는 것도 이 중국 동포 박모 씨의 일입니다. 목욕을 시키고 5, 6명을 하루 목욕을 시키고, 또 환자가 욕창이 생기지 않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의 위치, 그걸 체위라고 합니다. 체위를 바꿔주고, 또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물리치료실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워커, 걷기 연습하는 이 워커로, 보조기로 걷는 연습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잘 수가 없다 합니다. 편히 못 잔다. 간병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이 병실에 가면 보호자용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환자 침대 아래에 있는 보호자용 그 침대, 여기가 전부, 이것이 휴식 공간. 여기에서 잠을 자고 여기에서 휴식을 하는 것이 이 침대다. 집에서 자는 날은 한 달에 1-2번 정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중국 동포 유모 씨,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무시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 즉 간병하는 이 동포를 환자나 보호자가 무시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환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쌍욕을 해도 당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환자도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안정제를 하루에 한 알씩 먹이라고 했는데, 환자가 하루에 4알을 달라, 이렇게 생떼를 쓸 경우 아주 중간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 동포 간병인 채모 씨는 잠이 부족한 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24시간 붙어서 간병인을 하다 보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이 부족한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을 보던 중국 동포가 한 환자를 목욕을 시켜주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잠이 부족해서, 수면 부족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치료비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인실, 즉 병실에 8명의 환자를 돌보는 이 중국 동포 최모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것이 중국 동포 간병인의 하루하루 현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요양병원은 중국 동포 간병인이 간병하는데 환자 10명을 한 명의 간병인이 돌봐야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10명을 밤새도록 똥오줌을 받아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쓰레기통 비우고 병실 청소하고 이 한 명 한 명 10명을 혼자서 돌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보람의 병원에 있습니다. 이 보람의 병원에서 일하는 64명의 간병인 가운데 53명이 중국 동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간병인의 90% 이상이 중국 동포다 하는 현실입니다. 간병을 하는 동포들의 경우 집에를 못 가니 자기 자신의 옷을 빨려고 하더라도 빨대가 없어서 병실, 화장실에서 또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서 빨래도 하고 속옷도 빨고, 이게 또 병원에서 이렇게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옷을 빨아서 서랍장에 숨겨서 말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컵라면, 장아찌 이런 걸로 대강 때우면서 간병인을 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간병인을 하다 보면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이 간병인을 하다 보면 환자를 운동시키고 몸을 씻기고 이 체위를 바꿔주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무릎이 상하거나 팔이 상하거나 몸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집에서 간병하는 간병인들 여성 가운데는 이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남성 환자들이 간병을 보러 온 중국 동포 여성에게 성적인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거절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겁박하고 위협을 주는 일도 있다. 중국 동포 간병인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서럽고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즉 환자의 보호자들이 막말을 하고 막 대할 때마다 중국 동포 간병인들은 이를 악다물고 참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중국 동포 간병인들이 한국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 가운데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동포 간병인들이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중국 동포 간병인들로부터 간병을 받고 나서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준 그것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환자들,
또 보호자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마다 중국 동포들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기쁨 가득해지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간혹 간병인들의 환자 학대 문제가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병인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간병인 한 명이 환자들 6명 또는 8명 또는 10명을 혼자 돌봐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소변, 목욕, 식사. 그래서 20여 년 동안 간병인을 한 동포 여성 이모 씨는 한 사람이 감당하고 간병할 수 있는 대상은 최소 3명까지는 해볼 수 있다. 3명 이상이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 이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 사이에는 어떤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고는 이러한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환자들의 보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해주는 성실한 간병인을 찾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현실적으로 진심으로 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것이 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명이 6명, 8명, 10명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이 우리의 간병인들의 현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에 중국 동포들이 겪은, 간병을 하는 중국 동포들이 겪은 슬픔은, 비애는 상당히 컸습니다. 중국 동포들을 통해, 이 간병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그런 괴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 동포 간병인 가운데는 숨죽이면서 살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요양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졌을 때에 요양병원에서 나가질 못하게 해서 몇 달간을 갇혀서 생활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중국 동포 간병인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병인들은 일하다 사망해도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간병인 가운데 90%가 중국 동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또 언어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도 크다고 이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눈을 뜨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간병인의 현실. 쉬질 못하고 쉴 공간도 없고 식사도 대충 때우고 한 달에 쉬는 날도 많으면 2, 3일. 이것이 간병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병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뇌경색으로 뇌출혈로 쓰러져가는 동포들, 갑자기 돌연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간병인을 보던 60대 중국 동포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느 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단체에서 돌보고 도와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중국 동포 간병인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 이 동포 간병인들의 삶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자녀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것을 자녀들도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간병인을 보는 중국 동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은 1950년, 그 이전엔 일본의 식민지였고, 1950년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북한 지역은 공업지대였고 전기도 많았고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점령했을 때에 북쪽에는 발전소도 짓고 공업지대로 만들었지만 남한 지역은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압록강 신의주의 단둥, 그 지역 압록강에는 당시 아시아에서 최대로 큰 수풍댐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컸던 수풍댐. 그래서 만주국, 일본이 세운 만주국 북한 지역 전 지역에 전기를 보내고 남한 쪽에도 보냈었는데, 북한이 나중에는 남한으로 보내는 전기를 다 끊었습니다. 남한 쪽에서는 전기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거지국가, 폐허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가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래서 해외의 사람들은 한국을 향해서 거지국가, 츠가이 고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면 인사가 무엇이었느냐? 진지 드셨나요? 진지 드셨어요? 그 인사를 했습니다. 진지란 식사를 말합니다. 다들 못 먹고 굶주리니까 아침에 인사가 식사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식사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이것이 한국인들의 인사였습니다. 완전한 거지국가. 그래서 잘 사는 외국에서 보내준 입었던 옷, 그 밀가루, 이런 걸 먹고 입고 살았습니다.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 독일로 한국인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이 갔습니다. 간호사들은 20대 초반 처녀들이 갔습니다. 광부들은 독일로 가서
지하 1000m 이상 펄펄 끓는 지하 그 막장에서 일했습니다.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한국인 광부들의 인사. 독일어로 글리크 아우프. 독일어예요. 글리크 행운, 아우프 위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1000m 이상 지하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살아서 위에서 만나는 행운이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글리크 아우프. 살아서 보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것이 광부들의 인사였습니다. 독일로 간호사로 간 처녀들은 말이 간호사이지 독일에 가서 처음부터 한 일은 독일 사람의 시체를 닦는 일. 20대 초반 20살, 21, 22, 23 아무것도 모르는, 참으로 이 처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는 간호사로 가는 걸로 알지만, 형제들은 간호사로 가는 걸로 알지만 독일 땅에 내려서 한 일이 무엇이었나? 독일 사람 시체 닦는 일이었다. 시체. 그 독일인은 굉장히 신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동양인 처녀의 몸으로 이 시신들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시신을 닦고, 병원에서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인을 보는 게 간호사였습니다. 중환자 대소변을 받아주고 대소변을 닦아주는 일, 목욕시키는 일. 우리 중국 동포들이 요즘 간병인을 하면서 하는 일을 그거보다 더한 일, 시체 닦는 일. 차마 고국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한테는 독일 가서 내가 시체 닦는 일을 한다는 말을 걱정할까봐 못했습니다. 파독 광부 30년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파독, 독일에 파견된, 독일로 보내진 광부 30년 역사. 이 자료에 의하면 1963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인 간호사 44명이 죽었습니다. 44명의 이 죽은 간호사 가운데 자살한 간호사가 19명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독일에 도착해서 한 일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형제 자매들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끙 앓다가 소화를 못하고 스스로 19명의 꽃다운 처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보고 인생 경험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자살을 하지 않았을 텐데, 꽃다운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의 처녀들이 가서 상상도 못한 험한 일, 시체 닦는 일, 이 고통을, 이 우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19명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독일로 갔던 이 한국인 광부들, 간호사들은 저 동양의 거지 국가, 조그만 나라의 거지 국가 코리아, 한국에서 온 거지 국가에서 온 옐로우, 노란둥이들, 황인종들, 엄청난 무시와 편견과 냉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때 한국인 광부들과 한국인 간호사들은 외출을 할 때, 바깥으로 나갈 때면 다른 외국인 노동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하던 모습 그대로, 일하던 복장, 의복 그대로, 후줄근하고 때가 낀 그 복장, 의복 그대로 독일 거리를 다녔는데, 한국인 간호사들과 광부들은 외출을 나갈 때면 깨끗한 정장, 양복을 입고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 때문에 한국이 욕먹거나 망신당하거나 무시당할까봐, 내 모습을 보고 독일 사람들이 야, 저 거지국가 한국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럴까봐 외출하는 때면 모두가 깨끗한 양복, 옷을 입고 외출을 했고 범죄 안 저지르고. 왜? 범죄 저지르면 또 한국 욕먹을까봐, 저 거지국가 한국을 손가락질할까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말조심하고 일도 성실히 하고 그렇게 독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사람들이 병원에서 이 한국인 간호사 그들의 행실과 이런 태도와 성실한 것을 보고 독일 사회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을 보고도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거지 국가에서 온 저 그 추한 더러운 저 그 코리아인 고려 사람 저기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아주 추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아주 더럽고 쌍스러운 그런 인간들로 생각했는데 생각 밖으로 성실하고 예의가 있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독일 사회가 그때부터 한국인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로 인해서 이후에 유럽의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는 구심점, 중심점이 되었고 현재 66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포들이 유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와 기초를 독일로 간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이 기초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힘들게 간병일을 하는 중국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먼저 외국에 가서, 유럽, 독일에 가서 이 괴롭고 힘든 이 노동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그 두 번째 이 바톤을 이어서 제릭방 바톤을 이어서 달리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중국 동포의 기적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고, 중국 동포의 기적, 동북 삼성의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눈물 나는 역사, 피눈물 나는 노동, 그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기초였습니다. 거지 국가에서 현재 세계 경제 10위로 올라간 그 사이에는 한국인들, 이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서러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 시대, 6.25 전쟁, 가난, 이것을 다 경험하면서 한국을 세계 경제 10위로 올려놓은 한국인들을 위대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세대. 웨이따더 이다이, 웨이따더 쓰다이. 여러분 이어달리기 아시지 않습니까? 계주라고 하죠. 학교에서 이어달리기 할 때 한강의 기적을 이어서 이 제리빵,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중국 동포의 기적, 동북 삼성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국 동포들이 간병인 이 고통스러운 힘든 일을 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동북 삼성의 기적. 그 동북 삼성의 기적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한국에는 현재 탈북자가 36,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 평양의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역사의 진행 방향이다. 이것이 역사의 섭리다. 어려운 말로 섭리. 역사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 동북 삼성의 기적, 중국 동포의 기적,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평양의 대동강의 기적. 그래서 8천만 우리 민족, 이 한반도가 우뚝 일어서고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한 그 역사의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중국 동포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잘 살기 위해서 왔다, 그 정도 얘기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생명 역사, 멀리 이 역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왜 중국 동포가 60만 또는 80만 또는 100만이 한국에 산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80만 혹은 100만 중국 동포가 한국에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역사의 의미가 뭐냐? 민족 역사의 의미가 뭐냐? 왜 탈북자 36,000여 명이 한국에 살고 있느냐? 이 역사의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중국 동포 80만 명 또는 100만 명을 우리 민족의 역사가 불러내었다. 중국어로 후환. 불러내었다는 거, 불러내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이 민족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80만 또는 100만 명의 중국 동포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불러내어서 오게 했다 이거예요. 왜 불러내게 했냐? 한반도 민족, 우리 민족의 통합과 통일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 불러내었다. 그래서 전체 민족이 일어서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도록 역사가 80만 또는 100만 명의 중국 동포를 불러내어서 압록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대한민국으로 불러내었다. 현재 한국에서 사는 중국 동포들은 민족 통일의 실험, 민족 통합의 실험을 하고 있는 선봉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멀리 내다보는 역사의 의미. 그러므로 우리 중국 동포들은 우리 민족 역사의 부름을 받은 세력,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중국 동포가 정확히 무엇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단지
일하고 노동하는 돈 버는 그 노동 또는 돈, 이 경제의 눈으로만 본다면 중국 동포의 가치가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캄부젠, 캄부출라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민족 역사의 장원한 멀리 내다보는 이 큰 역사의 물결에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중국 동포의 의미, 역사가 불러낸 중국 동포의 의미가 명약관화, 불을 보듯이 명확하게 환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 동포를 정확히 볼 때에 중국 동포야말로 우리 민족의 보배다. 보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민족, 귀한 민족, 보귀한 민족이다. 우리 역사에 눈이 열린 사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보는 거다. 이걸 통찰이라고 그럽니다. 통찰, 꿰뚫어 보는 것. 영어로 그걸 인사이트, 인, 안을, 깊이 안을, 사이트, 들여다보는 것. 이 눈으로 중국 동포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중국 동포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7,500만 남북한 형제자매들, 730만 해외 동포들,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의 생명 역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함께 기원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중국동포TV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전쟁같이 힘들고 고되게 간병일을 하는 동포 여러분, 또 노동과 힘든 현장 속에서 일하는 동포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고, 동포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불러낸 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음속에 태양과 찬란한 빛이 고된 노동 속에서도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